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차스는요,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애자일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스크럼 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애자일 개요 및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로 스크럼 방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셋째로 스크럼 계획 수립 및 관리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자일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2011년 유타주에서 11명의 유명 개발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개발 관련한 애자일 선언문이 그 시작입니다. 애자일식 사고방식은 4대 가치와 12원칙을 통해서요, 수없이 많이 다른 상황을 통해서 발전되고 구현되게 됩니다. 애자일 전문가들은 그들의 니즈에 기초해서 많은 연습 상황을 선택하게 되죠. 애자일 선언문입니다. 2011년 유타주 스노버드에서 11명의 유명 개발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것이 애자일 선언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정의하게 됐죠. 첫 번째는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문서보다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애자일 선언문의 4대 가치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뜻이죠. 첫 번째 가치인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입니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토론을 격려하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지향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는 보조적인 지원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 도구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죠. 즉,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건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프로세스는 도구로 지원 수단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그 도구들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이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라는 명제입니다. 가치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요, 제공함에 따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죠. 즉, 데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요. 개발 관련된 요구사항을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또 프로토타입 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요. 요구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게 되죠. 애자일 방식으로 일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많은 서류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혁신을 존중하고요. 해야 할 일에 대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실시하는 것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코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IT 프로세서, IT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이쪽에서 말하는 세 번째 가치입니다.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시 생각한다입니다. 애자일의 고객과 관련한 협력 관련한 가치는요,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지 않고요. 특히 고객이 개발을 주도하고 가치를 정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실행을 하죠. 애자일 고객과 협력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은요, 합리적인 변경을 협상 권리를 요구를 하죠. 무조건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사항이 생길 때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주간 단위로 최대한 가치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죠.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일로 가치 있는 것을 실행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 고객과 협력을 중요시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치로는요,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죠. 계획은 분명히 한시적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활동의 기간을 짧게 제시하고요. 프로젝트 관리자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과 개발팀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와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애자일 가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애자일 4대 가치에 이은 12원칙입니다. 12원칙을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찍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비록 개발의 후반부일지라도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해라. 애자일 프로세스들의 변화를 활용해서
고객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게 한다. 네. 변화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이제 네 번째 가치와 네. 사회의 부정의 원칙이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주 전달해라. 두어 주에서 2개월 간격으로 하되 더 짧은 기간에 선호해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원칙의 두 번째 가치의 관련된 세 번째 원칙입니다. 비즈니스 쪽에서 사람들과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날마다 일해야 된다.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시 생각하는 세 번째 원칙하고 프로세스나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첫 번째 가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동기가 부여된 개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라. 예, 이게 프로세스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들이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일을 끝내리라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발팀으로 또 개발팀 내부에서 정보를 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면대면 대화이다. 네.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진척의 주된 척도이다. 예,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생각하는 두 번째 원칙이죠. 두 번째 가치죠. 에자일 프로세스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한다. 예, 스폰서, 개발자, 사용자는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기술적 탁월성과 좋은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기면함을 높인다. 예, 어떤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시 생각하고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 번째 원칙입니다. 안 하는 일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 기술 필수적이다.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11번째 원칙은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설계는 자기 조직적인 팀에서 나온다. 네, 셀프 오가니제이션 팀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자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발자들이 개인과 상호작용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인 어떤 능력,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팀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12번째 원칙입니다. 팀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일지 회고하고 이에 따라 팀의 행동을 조율하고 조정한다. 네, 에자일에서 회고, 리뷰, 조율,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12번째 원칙이고요. 모두 다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생각하는 에자일 첫 번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에자일의 정의입니다. 에자일은 신속한 변화에 유연함의 적응성이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하고 가벼운 개발 방법은 전체를 일컫는 총칭이고요. 에자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분과 반복입니다. 증분은 다수의 단계를 나눠서요. 각 단계에서 산출물을 빠르게 인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고요. 반복은요, 단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요. 정확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산출물을 목표로 하죠. 네, 이터레이션은. 그래서 증분과 반복은 에자일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에자일 방법의 1차적인 목표는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터레이션의 특징이라고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짧은 주기의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적시의 개발을 통해서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제품 등 연구 개발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리스크는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복의 기법을 이용하죠. 이터레이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제공해서요, 비즈니스나 기술적 리스크를 계속 줄여가고요. 두 번째는 일정과 비용을 각 단위 주기로, 짧은 주기로 확장시켜서 일정과 비용에 관련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경 및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또는 소통 또는 셀프 오가니제이션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회적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에자일의 2차 목표는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적시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증분입니다. 에자일에서 짧은 작업 주기인 스프린트에서요, 작동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각 단계별이 끝나면 인도물을 제출하고요. 그 인도물이 제출된 이후에 인도물도 우선순위로 단계 내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스프린트에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각각의 인도물이 끝난 다음에 다음 증분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인도물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보완하면 최종 산출물은 아주 작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될 수가 있죠. 에자일이란 용어는요, 수많은 방법론, 이렇게 간략한 경량화된, 그 다음에 경량화된 방법에 대한 좀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유연하고 적용이 아주 쉬운 아주 경량화된 방법론 전체를 총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에자일에 대해서는 지금 에자일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 전체를 총칭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에자일은 칸반, 그 다음에 스크럼반, 스크럼, 크리스탈, XP, DSDM, ASD 등 다양한 적용 방법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린 제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린 제품 시스템은요, 1960년대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제품 낭비 제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하이 퀄리티, 로우 코스트, 쇼티스트 리드 타임을 목표로 하고요, 고품질, 저비용, 적은 대기 시간을 슬로건으로 해서 시간을 정시화시키고 품질을 중요시하고 속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린 시스템을 위해서 자동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네, 다음은 칸반입니다. 칸반은 도요타 린 프로젝트에 포함돼서 있는 서브 시스템 중에 하나죠. 칸반이라는 공정표에 이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일, 한 일에 대한 상황을 표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지를 나타내고요. 한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이렇게 칸반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른 공정에서는 이러한 표식을 따라가는 거죠. 이 다른 공정에 가도 이렇게 칸반 표식이 붙여지고요. 그래서 다른 공정에서 이전 과정에서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배송을 하게 돼도 칸반에 대한 표식이 따라붙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죠. 칸반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전체 표시화돼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표시된 작업의 상황을 잘 관리하면은 작업이 누락 없이 관리가 되고요. 이렇게 작업 진행 상황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고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칸반 칸반 프로젝트의 그런 특징입니다. 칸반 보드를 IT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예입니다. 보드판에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한 일로 구분해서요. 이러한 한 일을 포스트잇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 중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으면 하고 있는 일로 포스트잇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한 일로 변경되면 포스트잇을 한 일로 이동시키게 되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하고 있는 일로 옮기면 이쪽으로 포스트잇을 떼우면 되고요.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 한 일 쪽으로 포스트잇을 옮기게 되죠. IT 프로젝트의 칸반보드의 활용 예입니다.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과 또 단계를 나눌 수 있죠. 이 분석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인도 단계로 작업을 분류하고요. 구분하고 일반적인 칸반보드와 같이 각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동하게 돼서 현재 상태에서의 칸반 업데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 이후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척률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크럼에서는요,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칸반 보드를 업데이트 시키게 되고요. 칸반 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팀이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최근에는 지라라는 소프트웨어 관리 툴을 이용해서요, 칸반 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럼에서 백로그와 투두리스트 작업 중인 내용, 테스트 및 평가 중인 사항, 완료 중인 사항을 알 수 있죠. 칸반 보드는요,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프로젝트 팀원들과 전체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스크럼은 이 럭비 경기에서요, 두 팀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상호 팀원들 간의 어깨를 감싸고 상대방을 밀치면서 이렇게 힘을 겨루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반칙이 일어났을 때 공을 가운데에 놓고요, 서로 어깨를 감싸고 상대방을 밀치면서 그 가운데 위치한 공을 발로 빼앗는 대형을 스크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럭비 경기에서 팀을 이루고 힘을 겨루는 것처럼 IT 프로세스에서 스크럼은 팀을 만들고요. 팀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려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이 스크럼은 여러 가지 구성이어서 특징이 있고요. 향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P입니다.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짝을 이루는 프로그래밍, 이 단위 테스트, 짝을 이루는 이 협상, 스탠드업 미팅, 인수 테스트, 반복 계획, 인수 계획 등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XP는 작은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스프린트와 같은 이 작은 주기의 어떤 작업량이죠. 이러한 스파이크를 주기로 해서 반복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반영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인수 테스트를 통해서 버전 및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버그를 픽스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객이 승인을 하는 제품을 릴리즈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작은 단위가 반복된다라는 것이 XP의 큰 특징이고요. 유사하게 단위 테스트와 이터레이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도 에자일 방법론의 하나고요. 크리스탈의 특징은 서로 다른 색깔일 경우에 방법론이 다르다. 각기 다른 색깔은 구성 인원도 다르고요.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고요. 규모에 따라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각 규모별로 또 어떤 레벨별로 또 이렇게 그 방법론이 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얀색은 뭐 6명부터 노란색은 20명까지, 오렌지는 뭐 40명 정도 규모, 레드는 한 80명 정도 규모, 말로는 200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고요. 이런 프로젝트 규모별로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밀한 방법론이 좀 다르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에자일 환경 조성입니다. 에자일 선언의 가치와 원칙에 담긴 핵심 원리는요, 개인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에자일은 팀원들을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고객에게 신속한 인도를 주력으로 하는 방식을 가치 이름에 최적화하고요. 따라서 에자일 환경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협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팀이 가치 있는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하게 되죠. 다음에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게 팀의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자일은 팀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팀은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서, 즉 셀프 오거니제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팀 구성 시에는 구성 요소는 프로젝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 개발자로 주로 구성을 합니다. 프로젝트 오너는요, 제품 기능 목록, 그 제품 백로그라고 하죠.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프로젝트 팀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 또 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시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항목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오너에서의 관점은 고객 관점에서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분석,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음 스크럼 마스터는요, 프로젝트 진행 시 코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트레이너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스크럼 마스터는요, 스크럼 팀이 스스로 조직하는 팀, 즉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팀을 서포트하게 되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애자일 원칙과 가치를 팀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스크럼 마스터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요, 프로젝트 개발자와 프로젝트 전체 팀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 팀 결성의 팀원들이 개발자들이죠. 이런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진행 인도문을 제공하고요, 작업 리스트에 대한 우선순위도 같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선출물의 비즈니스 가치 관점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 사항입니다. 애자일에서 개발자들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자기 조직화된 팀은요, 협업과 자율의 구성 방식 내에서 일합니다. 애자일에서 이성적인 개발자들은요, T타입 팀원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성,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자일 환경에 대한 필요 요소입니다. 방법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회사의 공식 룰만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유연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칸막이를 없애고 소음을 없애며 함께 모여서 같이 개발자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애자일 하지 못한 물리적인 환경은 그 반대가 되겠죠. 칸막이가 있거나 시끄럽거나 가상팀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애자일 하지 못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애자일 환경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화된 문서에 대한 격식주의가 있어요. 문서화된 격식주의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정보 소통이 원활한 작업 환경이어야 합니다. 협업을 위한 좌석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동일한 공간으로 조용한 환경이 구성되어야 애자일 환경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애자일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